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경제 금융 데이터에서 기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려고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아직 경제 금융 분석에 있어서 머신러닝이 성공적으로 적용이 돼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예는 내가 알기로 아직까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사진을 보고 이게 개다 고양이다 이걸 맞추는 거는 그걸 맞췄다고 해서 사실 뭐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종류의 일이 의미가 있을 때는 그게 예를 들면은 의학 분야가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냥 엑스레이 사진이나 아니면 뭐 MRI 사진을 보고 이 사람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를 의사만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그거는 뭔가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런 분야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에 딱 보이게 도움이 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에 특히나 이렇게 돈하고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 답을 알아도 안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는 그 답을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경제금융 분석에 있어서 머신러닝의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한계점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 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한계점입니다. 이런 게 뭔가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되려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도해 보고 대부분의 사람은 다 실패하고 몇몇 사람들이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알파고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해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몇 명 없었을까? 근데 내가 대학원을 다닐 때도 나도 포카 플레이하는 머신러닝 그때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안 불렀지만 포카 게임을 하는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체스를 하는 인공지능 이 정도는 그 한 30년 전에 나도 해볼 수 있을 만한 일이었어요. 근데 바둑은 이제 그때도 이제 교수님이 그건 안 된다. 그거 못 푼다라고 해서 바둑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풀려고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방식으로 풀려고 했으면 안 풀려요, 사실은. 근데 뭔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해서 바둑 문제가 풀린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얘기 뭐냐면 누군가가 성공했다는 얘기는 그 성공하기 위해서 뭐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공한 사람을 제외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다는 얘기야, 사실. 그래서 실패했으니까 그 사람 망했구나 그게 아니라 그거를 그래서 난 이거 돈을 벌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는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해 봐야지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을 거예요. 머신러닝을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을 경우에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나요? 통계학이나 수학 이론 등을 더 공부해야 할까요? 일단 내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예, 내 수업을 듣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생길 거예요. 당연히 통계학 더 공부해야 되고 당연히 수학 더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관점에서 사실 이제 머신러닝을 접근하려고 하면 그럼 이제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게 통계학, 수학, 그다음에 뭐 프로그래밍 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 자체를 잘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지금부터 그러면 전공을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바꿔야지 나는 인공지능으로 바꿔야지 해서 막 하면은 물론 이제 쫓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한쪽으로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계속 받아들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큼 그렇게 프론티어에 나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프론티어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다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성공한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성공한 것만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걸 배우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머신러닝이 결국 세상에 도움이 되려면 소위 말하는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게 무슨 병인지 못 찾아내요. 그래서 병원하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세브란스에 있는 의사들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하고 뭐 통계학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뭉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발전할 수 있는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야. 물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스스로 의학도 공부하고 내가 뭐 컴퓨터도 공부하고 뭐 그래서 만들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건 뭐 통계학, 수학 당연히 더 배워야 되고 컴퓨터 코딩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금융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그거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는 아직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사실. 개 고양이 맞추는 게 아니라 의료 과학이랑 다르게 경제 금융에는 합리적 기대에 의한 모델 자체가 변해서 기존 방식으로는 예측이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머신러닝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 답해보고 싶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연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예측만이 목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좀 더 이해해 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더 이해해 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머신러닝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금융공학을 배우다 보면 당연히 이제 옵션 프라이싱, 블랙숄저 포뮬러라는 게 있는데 그 블랙숄저 포뮬러가 그냥 갑자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해서 블랙숄저 포뮬러를 딱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어 1973년이니까 70년 전부터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들이 막 포뮬러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포뮬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들어가요. 어, 사람의 그러니까 뭐 투자자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투자자의 합리적인 뭐 위험 회피성 뭐 이런 걸 막 찾아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포뮬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theoretically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걸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블랙숄드는 나름 다 측정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보면은 사실은 그 블랙숄드 포뮬러를 거꾸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그게 합리적이건 뭐 합리적이지 않건 그거는 주어진 건데 그거로부터 예를 들면 시장의 변동성을 사람들이 얼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걸 거꾸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변동성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측은 의외로 또 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맞추는 건 되게 힘든데 거기로부터 임플라이드 되는 걸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는 또 나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걸로부터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이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얻어낸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머신러닝과 회귀 분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 경우에는 사실은 같은 걸 푸는 문제예요. 근데 회귀 분석은 수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머신러닝은 더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트라이얼 앤 에러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머신러닝이 회귀 분석 이상의 거를 지금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계속 많이 들은 얘기가 그러니까 개냐 고양이나 맞추는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회귀 분석으로는 개나 고양이 사진을 갖다 놓고 그게 개인지 고양인지를 못 맞춰요. 회귀 분석은 그걸 못 해요. 그런데 머신러닝은 해요. 어떻게? 회귀 분석은 결국 마지막 모든 애들을 수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그게 회귀 분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베이타 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W라고 하는 웨이트는 어떤 숫자를 어떻게 더해서 누구누구로 나누면 그 W 값이 된다. 그다음에 바이어스 B는 뭐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라고 해서 그게 리니어한 문제에서는 회귀 분석이 더 잘 맞춰요. 근데 그렇지 않은 종류의 문제에서는 회귀 분석으로는 그림을 보고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를 찾아내는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그런데 머신러닝은 풀어내요. 어떤 방식으로? 방금 전에 봤듯이 그냥 어
그러니까 그림 하나하고 그 그림의 답은 개예요. 네? 그림 하나하고 개의 답은 고양이에요. 그리고는 그 중간에 난 모르지만 막 노드를 집어넣은 다음에 걔네들한테 강제로 그 코이피션트를 맞춰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맞춘 애가 얼마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목적 함수를 만들고 그 목적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코이피션트들을 찾아내는 그게 머신러닝이고 회귀 분석은 그거를 수식을 통해서 찾아내는 게 회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 친구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항상 똑같은 표현을 쓰네.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쵸. 이런 게 사실은 머신러닝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머신러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머신러닝으로 무언가를 잘 설명해내는 거는 진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잘 설명을 해냈을 때 그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근데 가치 모형은 여기서 뭐 지금 이 팩터가 커졌으니까 이게 모형이 어떻게 됩니다라고 수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는데 머신러닝에서는 얘가 개다, 얘가 고양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지금 폐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왜 폐암에 걸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숫자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라고까지밖에 못하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문가인 의사한테 물어보면 그 의사는 사실은 근데 그 의사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 의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MRI 화면을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이상한데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고 뭐 이 사람의 지금 뭐 식생활 습관이 어떻고 이 사람의 가족력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뭐 암이 될 확률이 몇 %이어서 이 사람은 지금 암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인간은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그걸 들으면은 그냥 기계가 한 거보다 뭐 20년, 30년 그 분야를 전공한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나는 어떤 관점이냐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그거를 설명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뭘 설명을 해야만 그 설명이 가능해야만 그게 사실인 거는 아니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여 가지고 설명을 못하면 그냥 못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사실인 거고 뭐 이러면 이제 막 철학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뭐 거기는 된 것 같고. 그렇죠. 아이터레이션, 트라이앤 에러 머신러닝 기법을 고전적으로 하고 있던 셈이죠. 그거를 어떻게 현대로 가져오는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배워서 별로 이제 문제가 없다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할 때 그 미분적분은 그 뉴턴이 만든 거예요. 뉴턴 때 하던 일, 그러니까 뉴턴도 갖다가 그 주면은 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를. 근데 뭐 그 옛날 거 가져다가 쓰면서 뭔가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이 인과관계를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관계라고 하는 거를 어 잠깐만 일단 이 문장이 문제가 있는 게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예. 회귀 분석은 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뿐이지 얘로 인해서 얘가 생겼다는 거는 분석을 못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회귀 분석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테크닉을 넣는데 결국 따져보면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아주 심플한 이기잼플이 뭐냐면은 범죄자의 수와 그러니까 범죄의 횟수와 그다음에 경찰서의 숫자를 보면은 이 둘은 틀림없이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X에다 넣고 누구를 Y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하나는 뭐냐면은 범죄가 늘어나니까 경찰서가 늘어난다는데 그걸 반대로 놓으면 경찰서가 늘어나니까 범죄가 늘어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근데 회귀 분석은 그 둘을 똑같이 분석해요. 그래서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로 규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론이 인과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도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과관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모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베이지안 네트워크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틀림없이 한계점이에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